만약 지금 당장 내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에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그 신분증의 공백이 가장 치명적으로 드러났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증명서 한 장이 없어서 가족 전체가 비극을 맞이해야 했던 시절. 오늘 여러분이 지갑에서 무심히 꺼내 쓰는 그 플라스틱 카드는 사실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려 했던 공포와 생존의 역사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우리 몸에 새겨진 또 하나의 지문, 주민등록증에 얽힌 소름 돋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시간을 13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길거리를 걷던 한 남성이 포졸에게 붙잡힙니다. 허리춤에 차고 있어야 할 호패가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 호패는 단순한 패가 아니었습니다. 신분, 사는 곳, 심지어 얼굴 생김새까지 낱낱이 적힌 조선판 주민등록증이었죠. 이걸 안 들고 다니면 곤장을 맞았고 위조했다간 목이 잘려 거리에 매달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증명해야 했던 시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1895년 이 호패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지나 무려 73년 동안 대한민국은 공식 신분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 73년의 공백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는 6.25 전쟁 때 고스란히 증명됩니다. 피난길에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증명할 종이 한 장이 없다면 실제로 증명서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일가족이 통째로 비극을 맞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내 신분을 국가가 증명해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공포가 온 나라를 뒤덮은 순간이었습니다. 전쟁 직후 급하게 지역 신분증을 만들었지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동네마다 모양도 양식도 달랐죠. 오죽하면 당시 정부 기록에 선거인 수가 무려 74만 명이나 안 맞았습니다. 지금의 부천시나 안산시 인구 전체가 통째로 증발하거나 이중으로 등록된 수준이었습니다. 대전 사람이 대구 가서 신분증을 내밀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허술한 틈새를 타 대한민국을 뒤흔든 최악의 사건이 터집니다. 1968년 1월 21일 칠흑 같은 겨울밤, 부서지는 눈발을 헤치고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 코앞인 500m 앞까지 침투합니다.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장 게릴라가 서울 한복판을 휘젓고 다닐 동안 왜 아무도 몰랐단 말인가? 이유는 심플했습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전국 공통의 신분증이 없었으니까요. 사실 3년 전엔 국민 감시용이라는 반발에 막혔던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뚫릴 뻔한 이 사건 하나로 여론은 단숨에 뒤집힙니다. 감시냐 생존이냐의 기로에서 결국 대한민국은 후자를 택합니다. 그렇게 전 국민에게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행정 대작업, 주민등록법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서슬퍼런 공포 속에서 탄생한 대한민국 1호 주민등록증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1968년 12월 서울 종로구 자하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1호증을 발급받았고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바로 뒤이어 2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번호를 보면 뜻밖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앞자리가 110101로 시작하는 번호를 받았고 유경수 여사 역시 앞자리가 11010으로 똑같았습니다. 생년월일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앞자리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초기 주민등록번호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최초의 주민등록번호에는 생년월일이 아예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태어난 날짜로 사람을 구분한 게 아니라 어느 동네 주민센터에서 몇 번째로 등록했는가가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11은 서울특별시, 01은 종로구, 뒤이어 나오는 숫자는 해당 동사무소를 뜻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동사무소에서 나란히 등록했으니 앞자리가 컴퓨터로 찍어낸 듯 똑같았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생년월일 중심의 13자리 체계는 1975년 대개편을 거치며 완성되었고 지갑에 쏙 들어가는 위조 방지용 플라스틱 카드는 1999년에야 비로소 도입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 부모님들은 종이에 사진을 붙이고 비닐을 조잡하게 코팅한 신분증을 들고 다녔던 겁니다. 이 흥미로운 숫자의 세계는 현실 속 사람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국민 만화 캐릭터들도 명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요. 아기 공룡 둘리, 로보트 태권브이, 달려라 하니가 그 주인공입니다. 특히 둘리의 고유 번호는 둘리가 세상에 처음 나온 날인 1983년 4월 22일을 기념해 번호를 부여받기도 했습니다. 둘리마저도 피해갈 수 없을 만큼 이 13자리의 숫자는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든 가장 확실한 증표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 정도로 철저한 주민등록 시스템 다른 나라에도 있을까요? 사실 전 세계를 아무리 둘러봐도 이런 국가 시스템은 흔치 않습니다. 미국엔 전 국민 공통의 국가신분증이 없고 운전면허증이나 사회보장번호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영국은 2006년에 신분증 도입을 시도했다가 국민들의 반발로 2010년에 공식 폐지하기도 했죠. 캐나다나 호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한국처럼 태어날 때부터 단 하나의 번호로 의류, 금융, 행정, 세금이 전부 하나로 연결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싱가포르나 에스토니아 같은 극히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듭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빠르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와 안전한 치안의 바탕에는 격동의 현대사가 남긴 철저한 시스템이 있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지갑 속에 너무나 당연하게 넣고 다니는 이 카드가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예외적이고 강력한 네트워크였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지갑 속에 꽂혀 있는 주민등록증,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비극적인 전쟁과 통제의 수단으로 시작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반이 되기도 한 주민등록증. 이 번호 뒤에 숨은 명암과 역사를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지식이 아닐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의 물건 속에서 이처럼 뜻밖의 연결고리를 발견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체질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체질이었습니다.